택시비 500원 때문에 수험생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택시 논란으로 전주시가 불친절 택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9층 복원에 실패하고 6층 부분 복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교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운영비리 의혹이 제기된 완주게임과학고에 정상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전비신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의 압박에 사퇴한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 후임으로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의지가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이전까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공모 마감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자는 단 2명, 제주와 울산의 지방대 교수로 알려져 문 장관이 이미 내정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임 이사장을 압박했던 장관이 그 자리를 노리는 것은 정부의 계획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공적연금을 파괴할 것이다, 약화시킬 것이다. 그다음에 무리하게 기금본부를 분리시켜 공사화하는 그런 방향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 노후복지보다 당장의 수익을 앞세워 기금을 공사화하고 정부와 대기업의 쌈짓돈처럼 굴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이 수차례 제기한 기금 분리 법안을 차기 국회에서는 관철시키고 전북 이전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기금운용본부가 내년 10월 달에 전라북도에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꼭 필요하고 흔들림 없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기금운용본부 분리에 반대했던 최광 이사장 대신 기금본부 공사화를 압박했던 문영표 전 장관이 등장하면서 국민연금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오늘 전북을 방문해 지지 세력 결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전 전주에 도착한 뒤 전라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배경과 향후 신당 창당 등 정치 활동에 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지지자들을 만나 전북 민심을 청취하고 오후 3시쯤 광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밤사이 전라북도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려 출근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내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정읍 22cm를 최고로 부안 20, 김제 14.5cm 등이며 앞으로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난 영하 8.1도, 남원 영하 4.4도 등 도내 전역의 수은주가 영하권을 맴돌고 있으며 추위는 하루 종일 계속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밤새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 미끄럽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닥을 보이던 저수율이 50% 가까이 회복돼 내년 영농철 급수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정당국은 이달 현재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6.1%로 지난 9월 말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내린 비는 870mm로 평년의 67%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10월 이후 250mm가 집중되면서 저수율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수능 전날 수험생을 태운 택시기사가 부족한 택시비 500원 때문에 행패를 부렸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고 해당 기사는 이를 부인하는 등 진실 공방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런 공방이 택시 예산 삭감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불친절 택시기사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택시비 500원 사태 이후 전주시 의회가 택시 예산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11일 전주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택시 카드 결제 통신료 1억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옥마을 택시 승강장 설치와 유지 보수 예산 1억 원 가운데 7천만 원도 깎았습니다. 승객들을 향해서 친절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경고 차원에서 나름대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전주시도 불친절 택시기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불친절 등 법규 위반을 한 차례 하면 6개월, 두 차례는 1년, 세 차례는 2년간 카드 수수료 지원과 통신비 지원금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불친절에 대한 법적 제재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 CCTV를 가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페널티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아울러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택시 평가 인증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사업주들은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나면서도 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한 전주시와 의회의 태도가 택시업계의 불친절을 근절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건설기술 경력증을 무더기로 부정 발급하고 이를 대여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자격증 관리에 구멍이 뚫린 건데 검찰은 연루된 중소건설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7년 이상의 공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건설기술 경력증입니다. 건설업체는 경력증을 가진 직원 수가 충족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중소건설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47살 임모 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부터 한국건설기술협회 직원 A씨와 짜고 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했습니다. 이들은 이곳 전주 시내 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리고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4대 보험뿐만 아니라 고정 수입을 보장한다며 150여 명의 명의 대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명의 대여자가 폐업한 회사에서 근무했던 것처럼 경력 확인서를 꾸며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수천만 원을 받고 경력증을 발급했습니다. 현재 제도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부 있는 이제 허점들을 이용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임 씨 등은 150여 개의 경력증을 개당 230만 원을 받고 전국에 있는 중소건설사에 240여 차례나 빌려줘 검찰 추산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필요한 건설 기술자가 배치가 되지 못하고 이러한 그 미경력 소지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위험성이 높은 그런 사례입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임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연루된 중소건설사와 명의 대여자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복원 형태로 논란을 빚었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6층 부분 복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동탑 복원이 사실상 실패로 결론나면서 서탑 복원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복원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이경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얼마 전 사리를 봉안했던 탑의 중심부인 심주석 위로 한 단의 돌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금이 간 돌에 주사기를 꽂아 깊은 곳까지 충전재를 채워 넣어 균열을 메꿔줍니다. 깨진 돌은 새 부재를 덧댄 다음 자연스럽게 마감 처리를 합니다. 그 색상을 잡기 위해서 고색 처리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원부재와 유사하게 이질감을 개선시키는 작업이죠. 10년에 걸쳐 185톤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탑을 완전히 해체한 미륵사지 서탑. 현재 1층을 조립 중인 미륵사지 석탑은 오는 2017년에 6층까지 복원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재료가 62% 사용되고 익산 황등석으로 나머지를 보충합니다. 졸속 복원으로 곳곳에 금이 간 동탑을 반면교사 삼아 균열을 막기 위해 돌틈 사이를 흙과 함께 메워줄 무기질 보수재료를 연구해 특허까지 출원했습니다. 논란이 된 복원 형태는 해체 전 모습과 유사한 6층 부분 복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몇 층 탑이었다는 기록조차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대 목조탑의 구조와 축조 기법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석탑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만큼 신중하고 완벽한 복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백석제 전북대병원 부지 선정 등에서 문동신 시장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등 독단과 강압행정으로 시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군산시장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 활동을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꾸준하고 모범적인 입법 활동으로 대한입법학회가 주관하는 2015 국회의원 입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성엽 의원도 한국언론기자협회가 주최하는 2015 대한민국 모범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교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진 완주게임과학고의 학부모와 졸업생들이 정상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과학고 학부모와 졸업생 등 150여 명으로 이루어진 대책위원회가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학교장의 구속으로 알려진 인건비 4억 원 횡령 외에도 급식비와 기숙사비, 방과후학교나 수학여행 비용 등도 집행이 투명하지 않거나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후배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학교에 이런 잘못된 것들 뿌리 뽑고 후배들이 잘 되려면 이 자리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전학을 원하는 학생을 종용해 자퇴를 시켰다는 증언도 터져나왔습니다. 돈 벌 길이 없냐라는 그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이제 그 학생에게 자퇴를 종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 학생은 지금 자퇴를 해서 학교 정상화 대책위는 재단이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사진의 사퇴와 함께 교육당국의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자정 능력이 이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후배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법이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재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고 임시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재단 이사회 임원의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회 구성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예정입니다. 교장 구속에 이은 학부모와 졸업생들의 수사 확대 촉구, 여기에 교육당국이 감사를 벌이겠다고 나서면서 게임과학고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올해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 선발고사에서 익산 지역이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6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의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주와 군산 지역의 응시자는 정원을 넘겨 67명이 탈락할 전망이며 익산 지역은 0.97대 1로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대아파트 사업주와 입주민 사이에 임대료와 분양 전환 보증금에 대한 갈등이 커지자 전주시가 공무원과 전문가를 포함하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와 영무예다음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부실 하자와 애로사항을 수집하는 한편 합리적인 임대료 인상률과 분양 전환 보증금 책정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기는 일자리 탐색과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 개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 경제 성장 기반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수년 동안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과 청년 취업 2000 등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을 추진해서 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청년층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진행해온 여러 가지 정책의 한계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고용정책은 일반적인 고용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낮은 취업률과 비정규직 일자리는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져 결혼과 출산 등 사회 문제로 연결되고 도내 청년들의 탈전북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도내 산업구조 고도화와 저임금 구조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과 관광 등을 활용한 우리 지역만의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정착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지, 문화 측면의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라북도와 관련 기관은 청년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와 취업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이 요구하는 그리고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등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서도 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순창군의 한 마을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선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응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유등면 금판마을이 2013년부터 추진해온 에너지 자립 선시티 조성 사업을 마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18채 주택과 24채 에너지 효율화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5억 6천만 원이 투입된 에너지 자립 선시티 조성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냉난방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시티 사업으로 인해서 그 부담도 많이 덜어지고 마을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이 매우 반기는 입장입니다. 2016년 올해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남원시가 국립무형유산원과 지역 무형유산의 목록화, 무형유산조사, 학술회의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16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현판식도 남원시청 현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무형유산에 대해서 기록하라든가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재변 확대를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안군과 진안문화원이 정천면 하초숲과 진안읍 은천숲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 신청한 데 따른 현장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진안군은 전통적인 마을숲이 가장 양호하게 보존된 지역인데 하초숲은 방풍과 온습도 조절, 풍수적 역할 등이 강조되고 있고 진안읍 은천숲은 방제림의 기능이 강조돼 왔습니다. 완주군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완주군에서는 품앗이로 아이 돌보기, 마을 사랑방, 우리 동네 영화관 등 37개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회복마을 30만 원, 신지리 신성마을 20만 원, 오산리 신오산마을 20만 원, 여산면 태성리 관현마을 15만 5천 원, 현천마을 10만 원,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 남성마을 17만 6천 원, 용마리 농원마을 19만 4천 원, 장수군 산서면 동아리 시장마을 37만 5천 원, 동촌마을 4만 원, 학선리 구암마을 11만 원, 동고마을 12만 원,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암치마을 6만 7천 원, 고창군청 무장면사무소 25만 5천 원, 상하면사무소 18만 원, 성송명사무소 13만 5천 원, 재무과 38만 원, 주민복지과 32만 원, 농업진흥과 16만 원, 산림공원과 24만 2천 원, 종합민원과 27만 5천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에 눈이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무주 3도, 임실 1도 등 0도에서 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해상에는 파고가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